좀 흥미있고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야지 수학이 재밌게 느껴지실 건데 본질을 따지는 조금은 무거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개념 강의 영상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가끔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의 미적분학에서 '이렇게 깊이 파고들며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짙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뭔가 현혹되시는 일이 일단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에 예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어 미적분의 이 성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없는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를 갖다가 이해함으로써 수학이라는 과목이 공식을 외우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를 이해하게 되면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닌 '공식이 진짜 스며들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미분의 공식에 대해서는 얘기 나누지 않습니다. 예, 공식은 그냥 개념 강의를 보시는 게 맞고요. 미분이 나오게 된 컨셉과 기호, 미분의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일부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서 학사 과정, 석사 과정의 내용이 좀 나오게 되지만, 최대한 어렵지 않게, 또 최대한 간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분과 적분, 딜리버티브와 인테그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분과 적분 둘 중 어떤 것이 세상을 변화시켰냐를 물어보신다면 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분과 적분 둘 중 어떤 것이 미적분학에서의 유일한 주인공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미분이 유일한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유는 영상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수업을 할 때 인피니티, 즉 무한대에 대한 설명을 미국에서는 fucking big number 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존나 큰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가볍게 분위기 전환을 노리는 바도 있지만은 이렇게 fucking 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수학적 혼동을 갖다가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인피니티는 제 다음 영상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 양이 아닌 숫자로서의 인피니티를 fucking이 아니라 the biggest number 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가장 큰 수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명백히 틀린 답이 되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수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는 무한대 플러스 1이라는 더 큰 숫자를 가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미분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철학자 라이프니츠, 철학자라고 말씀드리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라이프니츠라는 인물은 사실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인물입니다. 즉 수학자이기보단 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 추론이 10% 정도는 들어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분과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기 때문에. 즉 라이프니츠, 철학자인 라이프니츠의 입장에서는 이 무한대라는 기호를 가장 큰 숫자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숫자를 무한대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러면은 가장 작은 양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라틴어 구별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디프런시아의 앞글자를 따서 dx 가장 작은 양수, 즉 무한소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미 수학에선 좌표 평면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 율의 정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율이란 단어부터 콕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분수입니다. 즉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는 분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프 위에 특정 한 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점에 접하는 접선이 있을 것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 라이프니츠는 이 특정 점이 있다라면은 이 특정 점에서 dx 즉 최소한의 양수만큼 떨어진 바로 이웃한 점이 있을 거고 두 개이자 하나, 하나이자 두 개인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의 차각 dx분의 dy를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내게 됩니다.
라이프니츠와 동시에 미분을 창시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아이작 뉴튼. 이 뉴턴은 이 미분의 순간 변화율, 즉 instantaneous rate of change라는 의미를 이용을 해서 시각 t에 따른 거리 함수, 위치 함수가 있었다라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시각 t에 따른 거리의 순간 변화율, 즉 미터 퍼 세컨드, 속도를 알려준다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고, 이걸 이용해서 속도의 미분, 즉 중력 가속도의 영역을 파헤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다시 라이프니츠로 돌아와서 라이프니츠는 이 dx, 즉 무한소를 이용해서 x의 n승이라는 다항함수가 있었을 때 이 함수의 임의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됐고,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분자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아래와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는 이 dx를 약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예, 약분을 마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dx는 무한소, 가장 작은 양수,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곱하기 0으로서 간주. 곱하기 0이 되면 우리한테 남는 거는 뭐다? 0밖에 없다. 즉 na의 n-1승이라는 미분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dx를 이용해서 라이프니츠는 함수 fx, 즉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넓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한다면은 어떤 점 a에 대해서 dx만큼 떨어진, 최소 양수만큼 떨어진 두 점이자 한 점, 한 점이자 두 점인 바로 이웃한 점이 있을 거고, 그 이웃한 점 사이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fa 곱하기 dx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이자 선, 선이자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면은 전체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더한다. 서메이션을 한다라는 얘기죠. 즉 S의 앞글자를 따서 다 더해라. 뭐를? fx 곱하기 dx. 즉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라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라고 하는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라이프니츠는 이 무한소 dx라는 기호를 이용함으로써 함수 fx의 x는 a에서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즉 이 부분도 확대를 해보신다면 a, fa라는 특정 점이 있다면 바로 이웃한 점 a 더하기 dx, f의 a 더하기 dx라는 점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이 두 점 사이, 두 점을 이용해서 만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수평거리를 dx, 수직거리를 dy로 둠으로써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라는 한 점이자 두 점, 두 점이자 한 점인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짧게 잘려진 거리들을 다 어떻게 한다? 더한다. 여전히 서메이션, 썸의 기호를 써서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을 다 더하라는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기호에서 물론 죄송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이 식에서 dx, 동일한 dx를 가지게 될 것이니까요. 그죠? 이 dx를 묶어내시게 되면 다 더해라. 루트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 곱하기 dx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의 수학자들은 라이프니츠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정을 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무한대가 the biggest number, 즉 가장 큰 숫자가 될 수 없듯이 무한소, 가장 작은 양수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dx, 가장 작은 양수가 존재했다면 우리는 2분의 dx라는 더 작은 양수를 가져야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정을 할 수 없었던 취약점을 극한, 즉 리밋이라는 기호를 이용함으로써 차이를 뜻하는 디퍼런스의 앞글자 D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알파벳 델타를 이용함으로써 dx분의 dy는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요. 미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입니다. 비율이요. 비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수예요. 그러면은 분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에 너분의 나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답을 낼 수가 있을까요? 간혹 하시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나분의 나는 1이다. 나 빼기 나는 어 0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시 분모 분자가 같으면은 1이 돼야 돼. 일시 분모 분자가 같으면은 그러면 0분의 0도 1이 돼야 되나? 에이 0은 제외해야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무 그러니까 한문으로 무 없을 무분의 무 또 그럼 그거 어떡할 건데요? 제가 그 뭐 태클에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숫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연산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즉 너분의 나를 갖다가 답할 수 없는 이유가 너도 나도 수학의 기호로서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 물론 나는 뭐 이렇고 너는 이렇고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정의를 했다라면은 그때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학적 기호가 아닌 것을 이용해서 분수를 만들면 그것은 더 이상 분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나요? 즉 dx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숫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dy도 숫자로 인정을 갖다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제는 더 이상 이 dx분의 dy라는 분수는 분수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모두가 분수로 알고 있지만 분수로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래서 dy, dx 사실은 그래요. 영어권에서 우리는 이제 분모를 먼저 읽잖아요. 그래서 dx 분의 dy 이렇게 순서 dy, dx 순서도 완전 바뀌어 버린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는 dy, dx 아니면은 dy 분자부터 먼저 얘기하거든요. dy over dx. 예, 즉 dy over dx에서 그냥 dy, dx 더 이상 분수일 수가 없는 분수인 걸 알지만 분수일 수가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래서 dy dx derivative of y with respect value of x 즉 정의역 x에 대한 y의 미분이라는 기호로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현실. 분수인 걸 내포하고 있지만 분수가 될 수 없는 이런 현실. 그렇지만 분수인 걸 알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웃지 못할 실수들이 빈번히 일어났곤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책에 따라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건데 역함수 미분법을 설명할 때 물론 이제 구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새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 2를 하신 분들만 알 내용이겠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표현법을 갖다가 알려드릴 건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는 표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때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즉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델타 x 이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예.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자, 문제는 위에 거는 dx, dy 즉 x의 미분이라는 거죠. 정의역 y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이 맞습니다. 인제 밑에 걸 보시면은 dy dx 분의 1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dy dx는 수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 하나의 덩어리가 수학적 기호라는 거죠. 즉 접선의 기울기죠. 쉽게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dx 낱개로 수학적 의미를 못 가지고요. dy 낱개로 수학적 의미를 못 가지는 것뿐이지 dy dx 그렇기 때문에 분의 너분의 나가 될 수 없듯이 이해 가셨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분의 1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설명할 때 이거 실제로 그래요. 인제 원서를 보시면은 나중에 대학교 가셔서 원서를 보시면은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요렇게 딱 적어 놓고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해 놓고 설명에 번분수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쉽지만 이해가 가지만 번분수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왜? 유리 될 수 없으니까.
번분수라고 하는 거는 분수분의 분수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즉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dx분의 dy 분의 1분의 1 해서 dy분의 dx로 만약에 책에서 유도를 해낸다. 틀린 게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실수가 역함수에는 잘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데 매개 변수의 미분법을 할 때 이것도 여전합니다. 미적분 안에서 모르는데 아예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매개 변수의 미분법은 이제는 보시면은 둘 중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맞는 표현이고 하나는 틀린 표현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릴까요? 그죠? 이제 보이시죠? 그냥 위에 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냥 매개 변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dy dt 곱하기 dt dx 한 덩어리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밑에 표현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죠? 약분을 했죠. 약분을 한다라는 거는 숫자로 간주했을 때 우리는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의미가 있을 때. 그렇지만 dt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 없다. 이해 가셨나요? 이 영상을 EBS 교재 만드신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매개 변수의 미분법을 위에 어떤 책이든 그냥 위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걸 밑에 책처럼 설명한답시고 약분을 해버리는 순간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뉴턴의 표기법이라고 알고 있는 프라임은 뉴턴의 것이 아닌 이탈리아 수학자 라그랑주의 표기법입니다. 미분이 발견되고 좀 지난 후인 1749년부터 사용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자료가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럼 얘는 이분은 14살 때부터 그죠? 예. 아무튼 예. 이 라그랑주에 의해서 프라임이라는 표기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뉴턴의 표기법은 y라는 함수가 있었다라면은 한 번 미분하면은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두 번 미분하면 점을 두 번 찍는 요런 식의 표기법이 나타나게 되고요. 라그랑주의 표기법은 y면은 y 프라임, y2 프라임 저희가 이제 편히 쓰고 있는 이 프라임 기호를 쓰게 되고 라이프니츠의 표현법은 여전히 dy dx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은 d의 제곱 인데 이거는 D의 제곱 이것도 D의 제곱이라고 읽으시면 사실 안 되긴 합니다. 예, 뭐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치는 것 같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 표현법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개념 강의를 가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y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derivative 를 두 번 한 거예요. drive 두 번 한 거예요. 즉 d가 두 번이죠. dy, derivative of y, d가 두 번. 둘 다 똑같은 정의역 x, 정의역 x. 예, 그래서 요렇게 스퀘어가 저렇게 붙는다. 그러면 세 번 미분했으면은 드라이브가 세 번 됐으니까 d의 3승 y, y를 세 번 미분한 거겠죠? 매번 미분할 때마다 정의역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예, 요렇게 되니까 dx의 3승 온대니까요. 이렇게 요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죠. 뭐 물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쉽고 간결한 표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기호를 사용한 dx 분의 dy를 왜 지켰을까라는 거예요. 의미를 바꿔가면서까지 dy, dx로 바꿔가면서까지 왜 이 기호를 지켰을까라는 거죠. 즉 분수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분수이지만 분수일 수 없는 분수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 팩트와 dy dx y를 미분한 derivative of y with respect value of x라고 하는 이 내재된 뜻과 새로운 뜻을 접목함으로써 음함수의 미분법과 현미분법이라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즉 음함수의 미분법은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또 설명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양함수, 음함수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함수가 될 수 없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xy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은 함수가 될 수 없는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원의 방정식은. 그런 식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지는 함수.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엽선이라고 불리는 이 x 상승 더하기 y 상승은 6xy라고 하는. 물론 이거는 y에 대한 3차식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y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y에 대해서 풀린 함수를 우리는 양함수라고 하는데, y에 대해서 풀었다라면은 y 프라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음함수에는 5차 이상의 식들도 있습니다. 5차 이상의 식들에서는 근해 방정식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어, 밝혀졌기 때문에 y에 대해서 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함수들은 이러한 그래프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게 되면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dy, dx를 구하고 싶은데 y에 대해서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y 프라임은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dy, dx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것까지는 그냥 팩트로만 갑시다. 그리고 편미분은 뒤에 잠깐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전역 고등학교 과정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편미분법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기호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지만 마지막에 제가 내고자 하는 결론을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인제 R인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 R이 변한다. 즉 미지수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게 될 거고요. 둘레의 길이는 2 파이 r이 되게 될 겁니다. r은 미지수라고 했으니까요. r을 미지수로 두고 넓이를 미분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2 파이 r이 나오게 되죠. 넓이 미분하니까 둘레의 길이가 나온다. 에이, 우연의 일치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 r이 변한다.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인 변화율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 r 값에 따라서 넓이가 점점 늘어나다가 r이 되는 순간의 변화, 2파이 r이 되게 되는 거죠.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단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s는 파이 r 제곱인데 s 프라임은 2파이 r. 여기까지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은 s 프라임이 아닌 우리가 dr분의 ds로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단위요. 반지름 r이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단위는 뭐가 나오게 된다? 예, 넓이니까. 넓이였던 거는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r 센티미터로 나눠 주시게 되면은 둘레의 길이 센티미터 단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넓이를 미분하면 둘레의 길이가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이 반지름을 갖다가 r이 아닌 2r로 잡아버리면은 이 둘레의 길이는 4파이 r이 나와야 되는데 미분을 했을 때 실제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고요. 미분을 해주시면 8파이 r이 나온다. 지금 이 원, 2r이 되는 순간에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4파이 r이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지 않냐. 즉 넓이를 미분하면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연의 일치일 뿐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이유는 첫째로 반지름을 2r로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반지름은 r이어야죠. 그냥 공식에서 반지름은 r이어야 합니다. 반지름을 왜 2r로 두는 거죠?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갖다가 봤단 말이죠. 매초 2의 속도로 증가하는 반지름이 있을 때 라고 하면 우리는 r은 2t다 라고 두고 난 다음에 s는 4파이 t 제곱이 되게 되는 거고요. s 프라임은 8파이 t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단위를 생각해 보자고요. dt분의 ds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8파이 t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8파이 t는.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인 거니까 넓이를 미분하면은
둘레의 길이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네. 아니죠. 이것도. 예, 뭐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거 하지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S는 4파이 T 제곱이라는 넓이가 있고요. 우리는 시간에 따른 반지름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T는 2분의 1 R이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T에 대해서 넓이를 미분해 주시고요. R에 대해서 T를 미분해 주시고요. 즉 똑같은 이 점과 2R로 뒀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단위를 조금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ds dt는 8파이 t 이면서 시간분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dt dr은 2분의 1이면서 길이분의 시간이 되게 돼요. 길이에 따른 시간의 순간 변화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반지름 r에 따른 넓이의 미분은 4파이 t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퍼 센티미터, 즉 둘레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나요? 이야, 그러면은 무조건 넓이 미분하면은 둘레의 길이, 사실은 그건 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뭐 x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니까 미지수로 두고. 그러면은 x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했던 걸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x가 되는 순간에 미분은 4x가 돼야 되겠죠. 둘레의 길이.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근데 S'을 해주시게 되면은 2x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이 정사각형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R에 따라서 균등하게 퍼져나가요. 그렇지만 정사각형의 한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서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수직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현상이 되게 돼요. 즉 x가 되는 순간에 변화하는 양은 두 변의 길이 2x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사각형은 두 변이고,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 T고 2T라는 직사각형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말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은 두 변이 늘어날 거니까 미분해 주시면은 3T가 나와야 되는데 미분해 주시면은 4T가 나오게 되죠. 사실 이 이유는 앞서 말했던 반지름을 2R로 두는 게 잘못이다와 동일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물론 시각 t에 따라서 조건을 갖다가 넣을 수는 있지만은요.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라고 했을 때 x, y라는 두 독립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즉 둘은 서로 간에 뭔가 연관성이 있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된 변수로 이루어진 넓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갖다가 미분해 주실 때는 그냥 미분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편미분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편미분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고, 예, 그래서 이 가로축으로 즉 x축으로 나갈 때의 순간 변화율은 세로축으로 올라갈 때의 순간 변화율은 가로라고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각형의 넓이는 미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다각형은 시간에 따른 넓이의 순간 변화율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과 구에서는 구도 생각을 해보실까요?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근데 구의 건널비는 뭐죠? 4 파이 r 제곱.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팩트라는 거죠. 이와 같이 S'에서는 보기 힘든 사실이, 잘 안 보이는 사실이 DSDR을 분수인 걸 감안하고 보니 잘 보이더라. 또한 미분과 적분의 모든 공식들이 얘가 분수인 걸 감안하고 보니 잘 보이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dx라는 놈을 인정하자. 즉 실수에 dx를 포함시키자고 하는 소수의 주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집단을 비표준 수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다수의 수학자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즉 dx의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준 수학의 입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 의견,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를 갖다가 물으신다면 저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표준 수학자이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내고자 했던 두 가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그래서 dy/dx는 뭔데? 분수야? 기호야? 라고 물으신다면 절대로 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표준 수학자의 입장이 되지 마세요. 비표준 수학자의 입장이 되어버리시면 이제껏 제가 했던 설명을 그들한테 다 해야 됩니다. 표준 수학자는 너무나 간단해요. 무한소가 없어. 최고 작은 양수는 없어.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즉, 분수가 아닌 dy, dx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머릿속에서는 꼭, 마음속에서는 꼭 명심하세요. 뭐다? 분수다. 두 번째 결론은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미분이 미적분학의 유일한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선분이자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자 선분인 ft 곱하기 dt를 다 더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a에서부터 x까지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된다 라고 정의는 내렸지만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거죠. a 적분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적분하면 왜 넓이가 되는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으신지요? 제가 장담하건대 95% 이상의 분들이 왜라는 걸 설명을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100%라고 장담을 못하는 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우등반에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시간 때울 일이 있을 때 가끔씩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적분하면 넓이다. 왜 넓이인지를 들은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에이, 이거 인테그랄 기호잖아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썸입니다.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넓이 함수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넓이 함수는 특정 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X값에 따라서 넓이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즉, X가 미지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이 SX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A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이가 X쪽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X가 되는 순간의 변화, 뭐죠? fx죠. 그래서 결론은, 넓이를 미분하니까 fx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립니다. 즉, fx가 있으면 우리는 도함수 f'x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분된 함수기 때문에, 이딴 함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역도함수 또는 역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함수가 있으니까 미분했고, 미분을 다시 되돌리는 게, 원상복구시키는 게 역도함수가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역도함수를 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fx가 있으면 미분을 해주시면 f'x가 되는 게 맞고, 미분의 목적은 접선의 기울기였던 게 맞습니다. 근데 fx를 적분하니까 넓이더라가 아니라, fx가 있으면 얘의 넓이는 이러한 형태로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놈을 미분하니까 fx가 되더라는 거죠. 즉, 왜 적분하면 넓이가 되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넓이를 미분하면 원함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적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미분이에요. 이해가 가셨나요? 어떠신가요? 좀 난해한 내용이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어,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 난해한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적분학의 근간이 되는 가장 큰 이론 중 하나인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한국어로는 모릅니다. 를 이해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